권성동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재명 망언지 그리고 이제 부제로 이재명의 138가지의 그림자에서 이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재명 망언집 초판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내용을 좀 보셨어요? 봤는데 저는 이제 의외의 반응을 접했어요. 어떤? 민주당 쪽 분들이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정도가 이재명 대표의 명언을 그냥 뭐 고마워 이게 아니라 진짜 아니고 진짜로 좋아해요? 이렇게 많은 명언을 남겼구나. 우리도 이재명 못 챙기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야 이 분위기예요 지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지? 쭉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네, 시간대별로 쫙. 이게 최근 발언이 아니라 2014년 11년 전 발언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요. 보면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그 정치인이 11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이런 분위기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발언 하나하나마다 왜 망언인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발언만 딱 부각되게 해놓으니까 보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의와 자율의 핵심인 첨단 과학기술 시대의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 좋은 얘기 아닌가요? 그렇고 보면 발언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왜 이게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만약에 우리 당의 보수의 정책은 이런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주석이 없네. 뭐 예를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쵸. 우리의 가치 방향이랑 다르다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공식 논평이 나갔어요. 이재명 명언집을 만들어주신 권성동 원내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기서부터는 저희 생각인데 책자로 좀 만들어주셔서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있잖아요.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을 뭐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나요? 못했다고 봐야죠. 아니 약간 그걸 예상을 했으면 그렇게 만들어서 디자인도 이재명 망원집인데 이재명만 보이고 망원집은 잘 보이지도 않아. 아니 그 한번 이따가 띄워보세요. 이재명만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생팬이 만든 스크랩북 같아요. 이게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경제, 또 법치, 안보 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재명 대표의 어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점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들 책으로 정리한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그냥 막말인 걸 정리해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그러자니 많긴 많아요 솔직히 저희도 알고 있는 거 외우는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변기통에 머리 넣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이건 책으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것들을 넣은 거고요. 미풍양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은 부지기수로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문제일 거라 봐요.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온대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아니 잘못한 변기통에 게 머리 넣어라 이런 거는 그 좀 심하잖아. 기획은 좋은데 너무 좀 무성의하게 기획만 하고 너무 급하게 만드느라고 그냥 디자인만 이쁘게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망자만 명자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기획 잘하는 당대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사실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오게 됐어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인식과 의견 표시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망 선고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네. 선택이 있을까요?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파렴치범이냐 아니냐의 영역은 좀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백태클을 했냐 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당선되면은 무한방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기소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낙선하면은 무한방패가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 대선에 가장 유력 주사인 대선 후보 2등한 사람이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약간 이거는 자격을 5년 10년 박탈하는 그런 그 이상해요. 제도는 대선이 5년 만에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향후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거든요. 저는 약간 이거는 법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죄를 없애자는 아니고 대선에 대해서 이 규정은 좀 이상합니다. 대체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받아서 얘기하면 백태클을 하면 사실은 퇴장될 수 있어요. 그 게임에서. 그죠? 게임에서. 근데 옵사이드를 했다고 퇴장시키지는 않거든요. 백태클 맞고 이거는. 네, 이게 무슨 백태클이야. 제가 보기에는 오프사이드 정도예요. 옵사이드라는 비유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백태클 백태클 아니면 아니라니까 이거. 옵사이드가 될 수가 없어. 그냥 탈레가 되는 반칙선언, 거지. 반칙선언 유도하는 헐리우드 액션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퇴장이에요. 잘못하면. 아니 저는 옵사이드 봐야지, 정도라고 비유로.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리고 그거를 백태클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 자체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건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들이 지난 한 3년 동안 가정 지금 만 3년이 지났어요 이 재판은요. 그러면 여기서 잊지 않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이 3년 동안이 검찰의 괴롭힘이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유죄를 받았다라는 판단이라면은 이건 재판 지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 과정을 보면서 판단했던 건 뭐냐면은 아, 이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기의 허물이라도 방어권 행사라고 하지만은 당과 모든 법적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막아세운 스타일이고 최종적 유죄구나.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미 별이 4개고 돌침됐다면 다 5개인데 이제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한 3개 정도 더 있다 지금 재판이.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 확률적으로 이것도 그러면 이 사람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거 캥기니까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 있다 보고요. 저는 검찰 독재 정권이 첫 번째 희생양은 조국 전 대표고요. 두 번째 희생양으로 이재명 대표를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자로 이재명이 찍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건이나 되는 재판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고 있다? 죄가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만큼 많이 찍혀 있고 그만큼 많이 타겟팅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에 버금가는 법정연금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1차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한 거. 이거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러면 이제까지의 수사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을 수 있겠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많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최근에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총장의 결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